제가 20대 중반쯤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할 특이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떠한 지하철역 승강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지하에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더 이상 아무 쓸모도 없어서 그냥 방치되어 텅 비어 있던 방이었죠. 대충 말하자면 그냥 텅 빈 창고나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공간이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라 저도 당연히 그 공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궁금증은 생겼지만 귀찮아서 가보진 않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친구와 둘이서 근무를 서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아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었죠. 장난기가 많던 제 친구가 팔을 잡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야, 우리 그 지하 빈방 거기 가볼래? 뭐?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그냥 일이나 제대로 하자. 우리는 이걸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이상한 곳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쫄았냐? 이유를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는 거 보니까 쫀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귀찮기도 하고 그래가서. 하지만 계속되는 친구의 설득에 저도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지하 속 텅 빈 공간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보니 문은 잠겨있지도 않은 상태로 쉽게 열렸습니다. 방 안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만이 저희를 반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난기 많은 친구가 저를 그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야! 당장 안 열어! 너 나가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절대 안 열어. 내가 힘을 받고 있는데 열 수 있으면 열어봐. 결국 저는 거의 포기한 상태로 문을 등지고서 돌아서서 끝없는 어둠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암수능이라고 해서 원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눈이 익숙해져서 뭐라도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이기 마련인데 그곳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천만다행히도 문이 열렸고 오히려 친구가 사색이 된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갇혀있던 건 난데 왜 너가 그런 표정을 짓냐? 방금 너가 문을 손바닥으로 치고 소리 지른 거 아니었어? 뭔 소리야? 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장난에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어서 알아서 문 열어줄까봐 싶었는데 내가 네 장난 한두 번 겪어보냐? 하지만 친구가 들려준 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리 겨울이라지만 등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오한이 싹 돌면서 뭔가 얼음 안에 갇힌 것 마냥 추웠습니다. 하긴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너 치곤 너무 여자가 소리치는 것 같긴 했어. 뭐? 너가 잘못 들었겠지. 야, 그뿐이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문을 막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꼬마아이가 나타나서 나한테 말을 걸었다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시간에 무슨 꼬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랬어. 이 안에 엄마가 있다면서 나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허겁지겁 문을 연 거거든? 혹시나 안에 진짜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문을 열고 너가 나오니까 그 꼬마는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자의 비명소리조차 사라져 있더라고.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엄청 깜깜했어.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나는 너가 말한 손바닥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랑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그냥 숨 막힐 정도로 엄청 고요했단 말이야. 그 후로 저희는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있고 얼마 후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며 이 일을 말하는데 한 녀석이 말을 하더군요. 너네가 했던 그 일 내가 아는 선배도 했거든? 근데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 원래 지하에 그렇게 방치해둔 공간은 무언가를 불러들이기에 딱 좋대. 정말 너희가 귀신을 마주했던 순간이라는 거지. 아, 맞다. 근데 너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유독 말리지 않았었냐? 그땐 왜 그랬던 거야? 그러자 동창은 머뭇거리며 말을 아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네가 했던 그 오래전에 큰 화재가 났는데 인명피해가 엄청 심했던 곳이거든. 그 이후로 그런 쓸데없는 공간이 많이 생겨났다고 들었어. 그제서야 왜 여자가 손바닥으로 문을 두들기며 비명을 질렀다고 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자신의 아이를 찾고 있던 와중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큰 불길이 번지면서 그 안에서 타 죽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이 일이 가끔씩 생각이 나서 악몽을 꾸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역의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문은 잠그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렇게 동창들과의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제 눈에 어떤 꼬마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 꼬마아이가 혹시라도 위험해질까봐 지하철 안내센터에 데려다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꼬마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꼬마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그 뒤로 안 와요. 아, 그래? 일단 여기는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형이 지하철 안내센터까지 데려다 줄게. 거기 가서 방송에서 엄마 한번 찾아보자. 그러자 꼬마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제 손을 잡은 채 지하철 안내센터로 향했습니다. 안내센터에 도착해 저는 꼬마아이가 혼자 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며 안내센터 직원에게 말을 하던 찰나 안내센터 직원이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어디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제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새 그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기절할 것만 같았고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해준 말이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야, 난 어떤 여자가 울면서 나한테 자기 아이를 못 봤냐고 묻길래 못 봤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여자가 정색하면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 순간 저희는 둘 다 소름이 끼쳤고 그 후로는 늦은 시간에 지하철 타는 일은 없었습니다.